불편한 편의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새 고용주는 열흘 뒤에 새 매장을 오픈한다고 서둘러 줄 것을 부탁했다. 새해를 새 직장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시연은 걱정 반 미안함 반으로 사장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저녁 시간이면 퇴근하듯 들러 그녀에게 하루 상황을 확인하는 사장님이 이제는 시연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게 또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와중에 사장님이 하얀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붕어빵 좀 사왔는데 같이 먹자. 시연은 하얀 봉투 안에 귀엽게 나란히 있는 붕어빵 하나를 집었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같은 붕어빵을 결심한 듯 머리부터 뜯어먹었다. 그리고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사장님은 붕어빵을 먹다 말고 시연의 말을 듣기만 했다. 다 듣고 난 그녀는 시연을 보며 붕어빵을 와작 씹었다. 잘 됐네. 죄송해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아니야. 너 너무 오래 해서 이러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나 걱정됐거든. 잘 됐어 정말. 괜히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게 들리냐? 예. 그럼 사실대로 말할게. 안 그래도 너 자르려고 했다. 너도 알다시피 매출이 형편없잖니. 게다가 오여사랑 독고씨도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업무 시간을 나랑 오여사 독고씨가 나눠 하고 급여 지출을 줄이려고 했지. 예? 매출이 줄면 사람을 줄여야 하는데 오여사도 독고씨도 이게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어째 자를 수가 없잖아. 근데 시연이 넌 어쨌든 집에서 밥도 먹여주고 시험도 얼마 안 남았잖아. 이참에 공부에 집중하라는 핑계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에이, 농담이시죠? 진짜야. 농담이라고 해주세요. 안 그럼 서운할 것 같거든요. 서운하고 서러워야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지. 나가서 다른 곳 가봐야 여기가 그립지. 그리워야 고마움도 더해지고. 안 그러냐? 벌써 고맙거든요. 시연은 눈에서 눈물이 연그는 게 느껴졌다. 노련한 사장님은 웃으며 붕어빵을 다시 와작 씹었다. 시연도 눈물을 참고 붕어빵을 씹었다. 달콤한 파스 식감이 그녀의 혀를 간질렀다. 오선숙, 그녀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자가 셋 있다. 첫째는 남편. 30년을 같이 살아오면서도 이 남자의 내일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다. 안정적인 중소기업 과장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도 그랬고 우여곡절 끝에 차린 가게를 몇 년 꾸려 나가다 불쑥 가출해 버렸을 때도 그랬다. 그는 늘 고집불통의 소통불능인 인간이었다. 몇 해 전 병들어 돌아왔을 때 왜 그렇게 제멋대로 살았냐고 따졌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하가 난 선숙은 징벌을 하듯 매일 질문했다. 결국 대답하기 싫어서인지 그는 다시 집을 나갔다. 그녀는 답을 얻지 못했고 이제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편을 영영 이해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두 번째는 아들. 외아들의 홀로 키우느라 애지중지했건만 피는 못 속이는지 나이가 들수록 남편같이 이해할 수 없는 꼴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바로 취직했을 때만 해도 힘들게 키운 보람을 만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곳을 1년 2개월 만에 때려치울 때부터 불길하더니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해서 그나마 번 돈도 다 날리고 다시 영화감독이 되겠다고 무슨 교육원인가를 다니며 놈팡이 같은 놈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빚까지 내서 독립영화란 걸 찍는 황당한 일을 벌이더니 독립은커녕 그게 중간에 엎어지고 나서는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다. 왜 남부럽지 않은 무난한 삶이 펼쳐져 있는데 주식이니 영화 제작이니 하는 불안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에 뛰어드는지 그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성숙의 간곡한 부탁으로 헛바람 날리는 일들은 접고 이제라도 외교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늘 어둡고 답답해 보여 언제 다시 우울증이 도질지 걱정이 되었다. 그럴 때마다 선숙은 속으로 외쳤다.
이놈아, 나가서 떼약볕에 시멘트 자루라도 날라봐라. 우울할 겨를이 있나. 남편과 아들이라는 이해 불가한 두 남자만으로도 선숙의 인생은 그간 충분히 곤란했는데 이번엔 현재 진행형 문제투성이 인물이 커다란 물음표 대가리 같은 머리를 그녀의 인생에 들이밀고 있었다. 바로 한 달 전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라며 등장한 미련 꿈탱이 독고씨였다. 그가 노숙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기겁하긴 했지만 그때는 사장 언니가 야간 업무를 보느라 힘들 때였고 자신 역시 그녀를 도울 수 없었기에 별 도리가 없었다. 편의점을 유지하려면 햄스터 손이라도 빌려야 할 때였기에 반대할 여지가 없었다. 다행히 곰탱이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편의점의 밤을 지켜주었다. 걱정처럼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았고 복장도 딱히 지저분하지 않았다. 사장 언니는 자신이 가불해준 돈으로 쪽방도 구하고 옷도 사입고 머리도 깎자 사람이 확 바뀌었다며 으쓱해했다. 거참 아름답다. 긍정의 화신이자 평생 교육자로서 불량 학생 기도에 늘 앞장서온 사장 언니와는 다르게 선숙에겐 단순 명쾌한 하나의 금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전문 용어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것이었다. 과거 실내포차를 운영하며 그녀는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해봤고 엄청난 진상들을 상대했다. 계산대에 현금을 털어 도망쳤다. 경찰서에서 부모님과 함께 제외한 20살 알바생도, 술 취해 기물을 파손한 뒤 싹싹 빌던 환갑 나이 단골 손님도 용서하고 나자 다시 뻔뻔하게 그녀 욕을 하고 다녔다. 그래서 선숙은 사람들을 믿기보다는 개를 믿는 것을 택했다. 자신이 키우는 예삐와 까미야말로 그녀에게 충성했고 그녀만을 바라봐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노숙자 출신 곰탱이가 편의점에서 20날 밤을 새우며 의성마늘 햄과 쑥 음료를 아무리 먹어도 사람이 될 거라 믿지 않았다. 늘 반쯤 감긴 불량한 눈빛과 어슬렁거리듯 느린 행동거지에 손님이 와도 선숙이 와도 제 타이밍에 인사 한번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가 쉽게 변할 거라곤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도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불과 일주일 만에 곰탱이는 사람이 되다 못해 아주 괜찮은 인간이 된 것이었다. 그는 사흘 만에 편의점 업무를 모두 숙지했고 다시 사흘이 지나자 행동거지가 빠르고 날래졌으며 손님은 물론 선숙에게도 눈이 마주치는 즉시 고개를 꼬벅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인사는커녕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했던 그가 대체 이렇게 일이 빨리 사회에 적응하게 된 건지 선숙으로서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독고씨는 선숙에게 남편과 아들에 이어 이해 못할 세 번째 남자였지만 변하지 않는 실망을 주어 이해할 수 없게 만든 두 사람과 달리 이번엔 변신에 가까운 변화를 보여 이해할 수 없게 만든 경우였다. 진짜 사장 언니의 작은 도움만으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노숙자 독고씨의 과거는 어땠기에 이렇게 빨리 사람 노릇을 하게 된 것일까? 절로 궁금해졌지만 사장 언니도 시연도 그의 과거를 알아내지 못했다.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기억이 많이 날아간 그는 그저 독고씨라는 성인지 이름인지 애매한 호칭으로 불릴 뿐이었다. 잘 좀 떠올려 봐요. 이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으니까. 몰라요. 생각 많이 하면 머리 아파요. 선숙씨가 물을 때마다 그는 큰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이렇게 답했고 그녀는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독고씨 스스로가 자기 과거를 딱히 캐지 않는 모습 역시 의문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으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가족은 있는지, 자신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녀는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독고씨를 여전히 곰탱이라 여기기로 했다. 물론 곰 역시 개가 아니므로 그녀에게는 믿을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다.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기에 선숙은 독고씨를 대면대면하게 대했다. 하지만 주인 언니는 독고씨를 막내 동생 대하듯 했고
시연 역시 그와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교대 타임에 시연에게 덕호씨에 대해 캐물을 때면 그녀는 그가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거기에 더해 노숙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 한가락했던 사람이었을 거라 추리했다. 설마 그 미련 곰탱이가 참 한가락했겠다. 얘기만 나눠도 나는 답답해. 말 더듬는 것도 많이 나아졌잖아요. 어디서 봤는데 말을 안 해 버릇하면 성대가 말라서 말을 더듬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덕호씨 일 가르쳤잖아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금방 잘 알아듣더라고요. 저 여기 일 다 배우는데 나흘 걸렸는데 덕호씨는 한 이틀 지나니까 알아서 척척했다니까요. 담배 종류도 하루 만에 다 외워버리는데 확실히 학습 능력이 있어요. 세퍼트도 학습 능력은 있어. 에이, 차원이 다르죠. 게다가 가끔 행동하는 거 보면 카리스마가 있어요. 진상 떠는 손님한테는 무서운 표정도 짓고 아무튼 최소 식당 사장 정도는 해본 사람 같아요. 풋 어디 조폭 말석에서 양아치 몇 데리고 있었겠지. 사실 진짜 그쪽 사람 아닐까도 잠깐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범죄자 같은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치? 교도소 대신 서울역에서 지낸 게 문제겠지. 노숙자 된 게 잘못인가요? 너무 편견 가지고 사람 대하시면 안 돼요. 시연이 너 편견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세상 늘 조심해야 해. 시연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선숙은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까보냐는 투로 흘겨주고 대화를 마무리했다. 아무튼 주인 언니나 어린 알바생이나 사람에게 너무 물러터졌다. 선숙은 자신이나마 깐깐한 태도로 일터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끝.